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부빈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세계 우리의 기본적인 헌법과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는데, 우리 노동법이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헌법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이 하나의 두 개의 큰 어떤 줄기로서 노동조합법이 있고 그 예하법령이 한 20여 개 있고, 또 노동조합법이 있고 그 예하법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어떤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렇게 영미법 국가하고 다르게 헌법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사실상 일본에서 도입됐고, 일본도 독일에서 도입됐는데, 독일의 헌법은 세계 1차 대전으로 왕정국가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초가 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또 노동 3권에 대한 법령도 그게 바이마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바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노동조합법도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결속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유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헌법인가 하면은, 헌법은 이제 특정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헌법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미를 진다. 이렇게 10조가 있고, 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두 개 조항이 있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헌법 32조입니다.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정립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1항의 최저임금제하고 어떤 국가의 어떤 자본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3항에 보면 표시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 바로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항에도 보면 근로기준법을 그러니까 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헌법 33조 3항에서 나왔습니다. 32조 3항에서 나왔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노동조합법은 바로 헌법 33조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있습니다.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일반적인 거고, 2항에 보면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자야 하나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공무원은 근로자라는 걸 무슨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은 좀 이렇게 현장직에 대해서만 노동 상권이 보장되고, 현장직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공무원의 특성이 공공의 어떤 서비스하는 것, 또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 그리고 또 법을 집행하는 이런 또 권력자로서의 어떤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보장되고 단체 행동권은 좀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3조 3항은 이제 어떤
방위 산업에 뭐 근무한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노동 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모두 그 헌법에서 위례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헌법 10조가 10조에부터 36조까지는 다 국민의 기본권을 설명해 줬고 37조에 보면은 기본권 제한의 논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렇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렇게 세 가지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반드시 법으로서 제한 규정을 둬야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어떤 근로조건의 기준의 어떤 최저 기준이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고 또 노동조합법 이 부분도 헌법 33조에 보면은 헌법으로서 노동 상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게 노동조합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준수하기 하는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고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국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그 헌법이 이제 그 독일 바이마르를 기초로 해서 대륙법에 속하는 한국 그 헌법이고, 그다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일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법과 그 노동조합법 이 모든 게 이제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헌법이 되게 오래전에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보장받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러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모든 대학에서 법학과에서 어떤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실상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상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또 어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만큼 어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당연히 국가가 이제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그 행사 자체가 위법한 게 아니고 정당한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우리가 처음에 노조가 설립되고 뭐 사연자하고 많은 투쟁 역사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타협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사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2003년도에 노무사 합격할 때는 61명이 합격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400명 정도가 매년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근로기준법이란 노동조합법은 안 지켜도 되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은 지금은 안 지키면 처벌되고 그때 형사처벌도 받고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동법을 얘기할 때는 1970년도에 어떤 근로기준법 책자를 들고 분신 자살을 했던 누구죠? 아니요. 저기 1970년도에 이렇게 전태일 전태일 근로자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노동부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관이지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노동법이 뭐 옛날하고 달라진 건 없지만 지키는 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의 어떤 권익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사실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온 법인인 만큼 앞으로도 이런 그 민주적인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기본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은 그 근로기준법 그 3항에 보면은 그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바로 그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된다는 그런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한 기준은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다. 다시 말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회사가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임금이 체불된다는 것은 노예 근로로 이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없는데 임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격을 볼 때 노동자의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면은 저기는 좌익이다. 뭐 이렇게 좀 그 회사에 반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실상 그 회사의 인사 관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를 하는데 회사가 다 관리 못하기 때문에 또 회사가 바라보는 그 회사가 바라보는 거는 햇빛하고 같아가지고 뭐 그 비치지 않는 그런 데를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하여튼간에 그 노동조합이 그 어떤 회사의 어떤 인사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